제가 전편 동영상들에게서 식품과 어떤 약초를 가지고 살균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 살균 물질을 제가 찾아갖고 특허를 10개 정도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허를 받지는 못했는데 치료는 됩니다. 그래서 안 줘서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법에 의존해서 제가 이렇게 의학을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계속 게시를 하고 의학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학에 대해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병원에서도 아마 들으면 이거를 한석이 병원에서도 들으면 제가 따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천년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이 열에 취약하다라는 이런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네, 어떤 그 종류에 상관없이 드라이기로 전문가용 드라이 220W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해가지고 열을 축적시키고 이렇게 피부는 화상을 입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수십 번이라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수백 번이라도 반복하면 열이 축적되어서 결국엔 소멸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종류도 알 수 없어요. 근데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소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던 완선, 피부 깊숙이 숨어져 있어서 이게 드라이기로 관리를 해도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발병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낙담을 했던 이 완선 부분에 대해서 락스의 그 살균력에 주목을 하고 락스 단독으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락스하고 과산화수소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70, 20, 10 이거 굉장히 대단히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이렇게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선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노벨상 천년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부병을 다 소멸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입안에 부풀어 오르는 이게 증상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되더라고요. 구강암에도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뾰루지 난데도 다 각종 피부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이렇게 살균제로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담아서 살균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이렇게 바르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살균이 되면서 동시에 피부가 약간 이렇게 매끄러워진다 그러나 좀 하얘진다, 미백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각종 뾰루지들에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난데도 이렇게 바르고 코 안에도 바르고 중이염 같은 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안전하고 저독성, 독성이 별다른 문제가, 항문 인체 피부 중에 항문이 제일 약한데 거기에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다양한 방법을 제가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보배추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로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독고머리 5%, 부초순 5% 해가지고 이걸 끓여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방법으로서 이 약초의 결합을 진짜 엄청 많이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버렸고 제가 일일이 다 먹어가지고 독성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 맞으면 버려야 되니까요. 제가 독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독은 항상 녹두하고 이게 검은콩하고 생밤을 해독제로서 제가 사용해서 해독을, 제가 간독성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수많은 약초를 복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에게 허용된 전문 약초가 아니라 일반인에 허용된 약초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보배추 10%, 비단풀 5%, 소료장이 5%.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살균 물질을 약초 가운데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게 특허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10건을 냈는데 한 60몇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치료 방법을 따라서 이번 12지장기형 출혈과 알 수 없는 내부 안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쓰러진
출혈이 한 10여 일 동안 생겨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 저도 되게 황당했고 당황했고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엔 치료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게 한 10일 동안 피를 흘린 만큼 피가 이제 생성이 돼야 되니까 피가 이제 지혈이 된 지가 한 5일 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며 격파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약간은 좀 현기증이 좀 있는데 살균을 하면서 지혈을 하면서 지혈 구제에서는 다른 것보다 연근이 제일 낫습니다. 연근 플러스 홍시가루, 홍시 저는 생홍시를 청도 반시 홍시를 하루 8겹 5개씩 먹고 이걸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과 장출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행히 철이 아닌데도 냉동 홍시를 구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게 제게 진짜 가장 일단 이번에 죽는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출혈을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을 통해 출혈을 내장 출혈을 십이지장 기양했던 이상한 덩어리들이 나왔었는데 병원 이렇게 화장실에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제가 나도 모르게 연가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던 덩어리들이 나왔는데 근막이 있었고 나는 혈전인 줄 알았어요. 응가도 아니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발견을 못했을 텐데 몸이 이렇게 피가 빠져가 보다 보니까 그대로 화장실에서 그냥 들어놓아버렸습니다. 무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들어놓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된 출혈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혈압이 안 되니까 현기증 때문에 들어놨는데 결국에서 이상한 덩어리가 명란젓 덩어리들을 발견해서 세는 덩어리 뭐 찢어봤는데 근막으로 연결되고 피출혈이 거기 나와서 그래서 단순한 혈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좀 그렇죠. 그거라고 암종류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직 검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혼자서 치료했는데 지금은 그 완치 지금은 이제 치료를 향해서 가고 있고 몸은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무술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현기증이 좀 조리대 분말 조리대하고 이거 조리대 분말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팔 때는 조리대하고 그다음에 시중에 팔 때는 조리대 분말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 연근가루 이 두 가지만 합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시가루도 그렇고요. 따로 단독으로 두 제품으로 만들어서 홍시가루는 많이 복용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1년 사계절 내내 홍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홍시 그냥 감가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나서 오징어 포가루. 한약에서 보통 오징어 뼈를 가지고 지혈 구조를 가지는데 전문 의약품으로 들어가는 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징어는 우리가 식용으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오징어로도 지혈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이전에 제가 실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적용했습니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지혈 구조를 갖는 그런 제 제품을 이렇게 만드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연근하고 홍시가루, 연근하고 오징어 포가루 이걸로 결합해서도 지혈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부와 전부를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를 실험했는데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진 약초, 조금 전에 발표한 이 약초와 더불어서 같이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초하고는 이 약초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선악초하고 조리대하고도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두하고 검은콩, 생밤을 결합해서 끓여서 해독을 했습니다. 한약재를 계속 약초들을 먹으면서 간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독제를 제가 꼭 사용했고 또는 두유를 제가 먹었고 두유도 아주 해독제로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의 해독력과 어떤 혈액순환력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중에 나온 제품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독을 할 때는 녹두, 검은콩, 생밥 이렇게 사용해서 생밥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커피하고 이 약초 좀 전에 이렇게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조 10%, 곰보바초 5%, 비단풀 5%, 예당나무 5%, 소료장 5%, 고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머리 5%, 보초등 5%, 끓인 약초하고 커피하고 같이 결합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살균 물질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게 같이 결합해도 이상이 없었고요. 또는 거기다가 강황가루 말고, 강황가루는 위장 장애가 조금 생길 수 있어서 강황가루 말고 시중에 나오는 오뚜기 카레가루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뚜기 카레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커피하고 오뚜기 카레가루를 섞으면 그것도 살균 물질이 되었습니다. 커피의 살균력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생긴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소금을 조금 넣고 설탕을 좀 넉넉히 많이 추가로 기존의 제품에서 믹스 커피로 나온 걸 사용하셔야 되고 병커피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가 낮게 커피 함량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믹스 커피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금과 설탕을 추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설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끈끈 이렇게 설탕을 가지고 밑에 바닥에 뭐 묻었을 때 녹여가지고 녹이는 성질이 있고요.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이렇게 세포벽에 달라붙어서 필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는 것입니다. 추가로 넣으셔야 돼요. 커피하고 거기 카레가루, 그다음 소금, 설탕 이렇게 하면 살균 물질이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되게 탁월하고요. 어떤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제품, 대기업이나 뭐 어떤 가맹점 같은 데 또는 어떤 커피숍에서 이것을 갖다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이건 약품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약품을 이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그런 살균 물질을 찾고 또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특화식 10개를 냈기 때문에 그 기술 구조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있는 제가 조금 얘기한 이 약초와 커피, 카레가루, 이렇게 소금, 설탕이 같이 합쳐도 더 살균력이 크더라. 이것을 각종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제로도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초의 독성에 대해서는 제가 6년 이상 계속 복용해 볼까 별다른 독성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복용을 약초 하나하나를 다 복용을 해보고 그 어떤 작용과 간독성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뒤에 하나 드시면 해도 될 거라고. 현재 계속 먹어서 신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먹고 제가 먹을 수 없는 건 남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피하고 생강이 약간 운동화,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레가루를 같이 섞으셔도 약간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거를 소멸시키면서도 이렇게 운동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소금, 설탕을 좀 더 넣으셔야죠.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입장에서는 설탕이 들어가서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벽에 붙어서 필링, 이렇게 세포벽을 얇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터뜨려서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쉽게 약화된 것을 이기게 하거나 그 자체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뜨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이미 결합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토마토 케첩 절반, 오뚜기 토마토 케첩 같은 거 아무 시중에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절반 어떤 깔라만시, 동남아시아는 감기 치료제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해서 펩시콜라, 콜라는 이게 이빨도 녹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거 녹이는데도 탁월합니다. 이거하고 생강청, 시중에 나오는 병에 들어있는 생강청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용하시고 거기다 추가로 유자청도 넣으셔도 돼요. 생강청, 그다음에 이게 매실청 원액 을 많이 넣습니다. 매실청 원액은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는 살균 물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초고추장,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유자청 이렇게 해가지고 초고추장, 사과식초에 만든 거를 좀 넣습니다. 안 넣은 거, 이거 넣은 것과 안 넣은 거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꼭 넣고 있습니다. 이걸 섞어서 한 잔에다가 한꺼번에 다 계속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인체 안전한 식품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필링 계속해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터트려주거나 약화시켜서 면화시켜는 것들이 공격하여서 쉽게 해결하는, 적어도 혈액 속에 있는 것은 되게 빠르게 소멸되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확정 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기술 구조로서 여러분들 실험하셔도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감기 걸리거나 독감 각종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오심을 때 꼭 이것을 먹습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원가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소금 이렇게 산으로 이제 단백질을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엔 염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과학적인 실험으로서 다 이렇게 과학 세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다. 염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스피린과 같은 이런 약품이 우리 인체에 위하고 장부역을 얇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깎아내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많이 생겨요. 위염과 유궤양, 12지리향까지도.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전일량 같은 거, 죽염 같은 것도 드셨다가 그래서 이게 장벽이 얇아서 터트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장설사, 그다음에 장이 예민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궤양 증세, 12지향 궤양 증세라든 위염, 위궤양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이러면 위장이 필링이 돼가지고 위장벽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궤양 증세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커피하고 소금을 좀 천일염을 결합시켜서 하셔도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하고 카레가루, 소금 이렇게 섞으셔도 그렇죠. 바이러스 질환, 소금도 바이러스의 표면을 설탕처럼 표면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세겠네요. 커피, 카레가루,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소금, 설탕, 소금을 양을 조금 넉넉히 넣거나 이렇게 장 필링, 장이 깎이는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세포벽에 달라붙어갖고 필링을 계속. 그럼 필링 하려면 한 번 해야 되겠으면 여러 번은 해야 돼. 한 잔의 커피로 여러 번을 마셔줘서 혈액 속에 약 20초 정도면 혈액 속을 전반을 다 돌고요. 20초에서 30초 정도. 그럼 안에 혈액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필링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로 해서 이렇게 커피와 또 카레가루가 갖고 있는 살균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삼투압 현상과 더불어 양리 물질, 커피도 양리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레도 그렇고요. 이것이 결국엔 소멸이 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강, 커피하고 어떤 커피하고 대추를 섞어가지고 어떤 운동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커피하고 생강가루 또 대추가루를 섞어서 이것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다는 거죠. 커피하고 대추가루, 생강가루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치료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품으로 내놓거나 그래서 그것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대추 액상 이런 것들을 커피 가맹점에서도 하시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인체를 활성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커피 이걸 섞어가지고 또는 매실청하고 커피, 생강 이걸 섞어가지고 생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끓인 물도 괜찮고요. 액상 또는 가루도 괜찮습니다. 이걸 섞어서 그냥 매실청하고 커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때 약물 드시는 분들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제가 힘 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스테로이드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졸음 올 때 마약 같은 거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드시지 마세요.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 한 통 큰 거, 작은 거라도 두 가지를 결합시킵니다. 믹스 커피여야 됩니다. 병 커피는 커피 함량이 작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믹스 커피 플러스 가나 초콜릿 두 가지를 합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싹 달아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각성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녹차를 같이 가루로 뜻이 제품과 같이 섞으면 더 강력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하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것을 가루라면 이것이 얼굴 피부를 좋게 하는 피부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살균 물질로 마늘, 양파, 생강 3개 다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여기다 다 해서 커피까지 같이 해서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 유자청을 결합해서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조리대를 결합해서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또는 여기다 어떤 생강, 마늘, 양파, 대파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셔도 이것도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력을 회복시켜주는 근력 회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매실청과 생강청을 섞어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하고 혈관 타동제,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타동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화가 가루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를 섞어서 이것도 역시도 변비를 해결해주는 되게 탁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매실청, 생강청과 부화가 부춧가루, 사과가루를 따로따로 결합을 해서 제품화시켜서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셔도 효과는 짱입니다. 진짜 이게 혈관 타동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 그 다음에 사과가루, 생강가루를 커피가루, 생강가루, 사과가루만 섞으셔서 근력 회복제로 사용하셔도 이것도 탁월합니다. 커피가루, 생강가루, 사과가루 또는 생강가루를 섞어서 근력 회복제로 사용하셔도 탁월합니다. 이것은 제 기술을 기껏 남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시켜서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차하고 그다음에 율무가루, 그다음에 포도 추출물 또는 포도가루를 섞어서 눈을 잘 보이게 하는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신병 치료제로서 어떤 필요한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사과, 생강, 키가루, 체다 치주가루를 섞어서 정신병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정신병 중에는 그렇죠,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근데 이거를 식사로 다 하시기에는 좀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포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어떤 생강, 그 다음에 이렇게 감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위장장애, 위궤양,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궤양 증세 있는 분들에게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혈 구조를 갖는 것은 연근가루하고 제일 좋은 게 감가루입니다. 이게 가장 탁월한 감가루는 따로 이렇게 좀 양을 많이 복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년 내내 홍시를 구할 수, 저는 홍시 갖고 있습니다. 홍시를 비타민 C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1년에 구할 수 없으므로 감가루는 양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 연근가루하고 오징어 볶가루 이게 아주 탁월합니다. 또는 조리대 가루를 섞어주면은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봐도 이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로 제품만 시키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네. 그다음에 피커피하고 그다음에 약간 와사비, 겨자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티끌만큼 섞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기고요. 커피에다가 와사비나 겨자가루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탁월하다. 맛은 괜찮으면 또 독특한 맛이 있어요. 소금, 설탕을 좀 넣고 위장 장애가 있으시면 조금 아주 양을 티끌만큼만 섞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커피에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넣고 이거를
와사비나 겨자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렇게 코 같은 막힌 것도 다 뚫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소금 설탕을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이것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뭐 조리대 물로 커피를 끓이셔도 독특한 그런 커피가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 이런 차 종류들 물을 끓인 거에다가 여기다 이건 놔두죠. 네, 이건 놔두겠습니다. 그다음 율무가루하고 포도가루하고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뽕잎가루 또는 오디가루, 사과가루를 섞은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을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루로 해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 복용을 해서 스틱 같은 거 포로 만들어서 봉지에 넣어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피부 되게 좋아집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